안녕하세요. 우리가 매일 하는 온라인 쇼핑, SNS, 그 수많은 데이터가 대체 어떻게 서로를 딱 알아보는 걸까요? 오늘은 바로 그 비밀, 이 디지털 세상을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연결고리 데이터의 관계에 대해 아주 쉽고 재밌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바로 이런 질문이죠. 쇼핑몰에 로그인하면 내 장바구니가 딱 뜨잖아요? 정답은 맞습니다. 바로 관계 덕분이에요. 이 관계라는 게 없으면요, 여러분의 장바구니는 그냥 주인을 잃은 카트 신세가 되고 친구 목록은 그냥 이름만 쭉 나열된 종이 쪼가리일 뿐이에요. 데이터가 그냥 목록에서 끝나지 않고 의미 있는 정보가 되는 핵심 열쇠, 그게 바로 관계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5가지 단계를 쭉 따라가면서 데이터 관계의 세계를 한번 제대로 탐험해 볼 겁니다. 아주 기본적인 아이디어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매일 쓰는 모든 앱의 설계도를 그리는 고급 개념까지. 자, 그럼 이 흥미로운 여정 같이 한번 떠나볼까요?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장부터 열어보죠. 관계라는 말이 좀 추상적으로 들릴 수 있는데 전혀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지금부터 이걸 아주 간단하고 뭐랄까 손에 딱 잡히는 개념으로 만들어 드릴게요. 자, 관계가 없는 데이터는요, 그냥 재료만 잔뜩 널려 있는 부엌 같은 거예요. 여기 고객 목록이라는 밀가루가 있고 저기 주문 목록이라는 설탕이 있다고 쳐요. 이걸 그냥 놔두면 케이크가 되나요? 안 되죠? 바로 이 관계라는 게 이 흩어진 재료들을 싹 엮어서 이 고객이 이걸 주문했구나 하는 맛있는 스토리를 만들어주는 뭐랄까 마법의 레시피 같은 거죠. 관계라는 큰 그림이 아직도 좀 막연하다면 딱 레고 블록 하나에만 집중해 보자고요. 그게 바로 페어링입니다. 관계를 만드는 가장 작은 아주 기본적인 단위죠. 딱 한 명의 고객과 딱 하나의 주문이 연결되는 것, 이 구체적인 한 쌍, 이게 바로 페어링이에요. 자, 이 표를 보시면 개념이 확 들어올 거예요. 보세요. 알렉스라는 고객과 특정 주문 하나를 잇는 이 화살표 하나하나, 이게 바로 페어링입니다. 그리고 이런 수많은 페어링들이 차곡차곡 모여서 마침내 고객은 주문을 한다는 거대한 관계의 지도를 완성하는 거죠. 정말 작은 연결이 모여서 큰 의미를 만드는 거예요. 자, 이제 관계에도 성격이 있다는 아주 재미있는 사실을 알아볼 시간입니다. 모든 관계가 다 똑같지가 않거든요. 기억하기 쉽게 제가 한번 이 2가지 성격에 캐릭터를 좀 부여해봤습니다. 관계에는 크게 2가지 종류가 있어요. 뭔가를 해서 생기는 아주 동적인 행위 관계가 있고요. 그리고 그냥 원래 그런 상태를 나타내는 정적인 존재 관계가 있죠. 예를 들어 고객이 주문을 하는 건 어떤 사건이 발생하는 거니까 행위고요. 직원이 특정 부서에 소속되어 있는 건 그 사람의 상태를 설명하는 거니까 존재인 거죠. 하나는 계속 움직이고 다른 하나는 굳건히 자리를 지키는 느낌이랄까요? 이제 데이터의 문법을 배울 시간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언어를 배울 때 문법을 알아야 제대로 된 문장을 만들 수 있잖아요. 데이터도 똑같아요. 관계를 만들려면 꼭 지켜야 할 규칙들이 있거든요. 이 문법만 딱 알면 복잡해 보이는 데이터 세상이 훨씬 명확하게 보일 겁니다. 어떤 관계든 정확하게 설명하려면 딱 이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이름이 뭐냐? 둘째, 몇 개까지 연결되냐? 셋째, 이게 꼭 있어야 하냐? 어때요? 간단하죠? 자, 첫 번째 문법 규칙, 바로 수량을 정하는 카디널리티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그래서 몇 개랑 연결될 수 있는데 이 질문에 답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하나의 여권만 가질 수 있는 건 1대1, 한 명의 작가가 여러 권의 책을 쓸 수 있는 건 1대 다, 그리고 여러 학생이 여러 과목을 수강하는 것처럼 복잡하게 얽힌 건 다대다 관계라고 부릅니다. 1대다 관계는 사실 되게 직관적이에요. 한 명의 고객이 여러 번 주문하는 것 바로 이해되죠? 근데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학생 한 명은 여러 과목을 수강하고 또 그 과목 하나에는 여러 학생이 들어오잖아요. 이 복잡하게 얽힌 실타래 같은 걸 데이터로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이게 바로 데이터 모델링의 아주 고전적이면서도 중요한 난제, 다대다 관계입니다. 네, 바로 이겁니다. 이쪽도 많고 저쪽도 많은데 이걸 어떻게 직접 연결할 거냐? 이 엉킨 관계를 풀지 못하면 데이터는 그냥 엉망진창이 되고 말아요. 자, 데이터 모델러들이 이 어려운 문제를 얼마나 영리하게 해결하는지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 데이터 모델러들은 이 문제를 정말 우아하게 해결합니다. 복잡하게 얽힌 학생과 과목 사이에 수강 신청이라는 중간 다리를 하나 딱 놓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학생은 수강 신청을 여러 번 하고 과목도 여러 수강 신청을 받게 되죠. 자, 보세요.
복잡했던 다대다 관계 하나가 아주 깔끔하고 관리하기 쉬운 1대다 관계 2개로 변신했습니다. 이거 정말 멋진 아이디어 아닌가요? 이 슬라이드는 관계 다이어그램을 읽을 때 아주 유용한 치트시트라고 할 수 있어요. 저기 세발 모양처럼 생긴 기호는 많다는 뜻이고요. 동그라미는 연결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 그리고 수직선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기호들만 알아두면 아무리 복잡한 설계도라도 금방 읽어낼 수 있게 되죠.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마지막 문법 규칙이자 어떻게 보면 가장 심오한 주제로 넘어가 볼게요. 바로 관계의 결합 강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서로에게 얼마나 의존적이냐에 따라서 강한 결합과 약한 결합으로 나뉘는데 이 선택 하나가 시스템 전체의 유연성과 성능을 좌우하게 됩니다. 핵심 차이는 딱 하나, 존재의 의존성입니다. 왼쪽의 식별 관계를 한번 보세요. 주문이라는 부모가 사라지면 그 밑에 있던 주문 상세 항목들은 그냥 고아가 되는 게 아니에요. 아예 존재의 의미를 잃고 함께 사라져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정체성의 일부를 부모에게서 물려받았기 때문이죠. 반면에 오른쪽 비식별 관계의 직원은 어때요? 부서가 바뀌거나 없어져도 직원이라는 독립적인 정체성은 그대로 유지되죠. 이게 바로 강한 결합과 약한 결합의 차이입니다. 이 강한 결합이 논리적으로는 굉장히 타당해 보이는데 이게 시스템을 아주 복잡하고 느리게 만들 수 있는 치명적인 단점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이 그림이 모든 걸 말해줍니다. 식별 관계가 한 단계, 두 단계, 계속 깊어질수록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보세요. 처음에는 그냥 주문번호 하나로 단순했던 키가 주문 상세로 가면서 부모 키를 물려받아서 길어지고 이력으로 가면서는 더더 길어집니다. 마치 눈덩이처럼 계속 불어나서 나중에는 다루기조차 힘든 아주 거대한 키가 되어버리는 거죠. 바로 그래서 요즘 현대적인 데이터베이스 설계는 대부분 비식별 관계, 즉 약한 결합을 선호합니다. 각자 단순한 고유 아이디를 갖는 편이 나중에 시스템을 바꾸거나 확장할 때 훨씬 유연하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키가 단순해야 컴퓨터가 데이터를 찾고 연결하는 속도가 빨라져서 전체 시스템 성능이 좋아지고요. 자, 드디어 마지막 장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데이터의 문법, 성격, 결합 강도 같은 기술적인 조각들을 하나로 모아서 이 모든 것이 대체 왜 중요한지, 우리 삶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 큰 그림을 한번 완성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관계 규칙들은요, 그냥 책에만 나오는 딱딱한 이론이 절대 아닙니다. 이건 여러분이 매일매일 사용하는 모든 앱과 서비스의 뼈대를 이루는 설계도 그 자체예요. 이 설계도를 이해한다는 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디지털 세상에 보이지 않는 건축 원리를 꿰뚫어 본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시작이었던 페어링 기억하시죠? 여러분이 무심코 누르는 클릭, 좋아요 하나, 구배 버튼 하나가 바로 데이터베이스에 기록되는 소중한 하나의 페어링입니다. 그리고 이 수많은 페어링들이 모이고 모여서 바로 당신의 디지털 스토리를 써 내려가고 있는 거죠. 과연 당신의 데이터는 당신에 대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질문 아닐까요?